윤미향 1심 판결문이 탄핵한 검찰 언론의 마녀사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1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공개한 1심 판결문에는 3년 전 언론 지면을 뜨겁게 달궜던 마녀사냥식 보도와는 다른 사실관계들이 담겨있다. 당시 다수의 언론은 검찰의 수사 내용 등을 인용해 윤미향 의원이 기부금 1억 원을 200여 차례에 걸쳐 생활비로 사용했다거나 정부 보조금을 빼돌려 정의기억연대를 사기로 운영했다고 단정해 보도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 기론옥 씨의 각종 기부 행위를 두고 윤 의원이 치매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00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하거나 힘겨워한 할머니를 후원 행사에 끌고 다녔다고도 썼다. 조선일보는 윤미향이 대한민국을 기망했다는 검찰 주장까지 기사 제목으로 올렸다. 하지만 1심 결과는 대부분 무죄. 서울 서부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10일 검찰이 제기한 14개 혐의 중 13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횡령 혐의에 한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1년에서 2020년 동안 1억 37여만 원을 217회에 걸쳐 횡령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중 68회 1,718여만 원만 횡령으로 인정했다. 윤 의원에겐 1,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도덕적 비난이 가장 집중됐던 준사기 혐의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오마이뉴스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판결문 속 주요 내용들을 살펴봤다. 기론옥 할머니 기부. 기론옥. 재산 처분 의사 능력이 없다. 단정 못해. 검찰은 2017년 11월 기론옥 씨가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을 받은 직후 5천만 원을 정의기억재단에 후원한 것을 두고 윤 의원과 손영미 소장이 그의 치매를 이용해 상금 일부를 취득하기로 공모했다고 밝혔다. 기 씨가 2020년 1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유관단체에 기부한 7,920만 원을 모두 윤 의원의 준사기로 봤다. 2017년 11월 기 씨는 1,000만 원을 양자 A씨에게도 줬다. 그런데 이 돈의 출처도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이었다. A씨는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부턴 매월 60만 원씩을 기 씨로부터 이체받고 있었다. 목사인 A씨는 서울 마포 쉼터에서 지내던 기 씨를 방문할 때마다 선교비로 5에서 10만 원씩을 받곤 했고 2015년엔 배우자 수술비로 400만 원을 2017년 5월에도 아들 아파트 구입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 A씨가 길 씨의 양자로 입양된 시점은 2020년 6월이다. 재판부는 길 씨가 1,000만 원 지급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5천만 원에 대해선 그렇지 못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입양은 수천만 원을 기부하는 재산상 법률행위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인 점에 비춰 2020년 6월 이전의 각 기부 행위도 길 씨 의사에 따라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길 씨가 치매 진단을 받은 건 사실이나 형법상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KMNS-이라는 치매 진단 지표를 근거로 삼았으나 재판부는 이는 치매 진단을 위해 고안된 검사가 아니고 약 처방 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검사 정확성이 오류, 1년에 한 번씩 반복 검사하는 환자의 학습 효과로 인한 오류 때문에 의사들은 이 점수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길 씨의 의무기록 사본과 길 씨 상태가 보고된 정대협 회의록 등을 봐도 그의 증상만 적혀 있을 뿐 치매 증상이 얼마나 더 심각해졌는지, 언제부터 중증에 접어들었는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검사 또한 이를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길 씨가 2002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제1조선학교, 대북지원, 전쟁 피해자 등의 문제에 활발히 연대해온 점 등을 종합해 길 씨가 자기 의사에 따라 기부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결론냈다. 안성 쉼터 매입. 검찰 제출한 4억 원 감정서의 오류. 검찰은 윤 의원이 4억 원짜리 안성 쉼터를 7억 5천만 원에 샀다며 업무상 배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봤다. 먼저 구입 당시 안성 쉼터가 4억 원가량의 매물에 불과했다는 검찰의
감정평가서 증거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2명의 감정평가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았는데 이들 평가사들은 이후 법정에서 해당 감정평가가 불충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증축된 면적 109.2제곱미터를 제외한 195.98제곱미터 부분 면적의 건물만 감정했고 고가로 보이는 조경수, 조경석, 연못 등의 토지정 착물을 평가 대상에 포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평가사들은 법정에서 수목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의뢰하는 단계에서 검찰이 그걸 빼고 납품하면 좋겠다 하여 진행이 안 됐다거나 보강하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시기적으로 딜레이 된다고 해서 일단 제외하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안성쉼터 부지 매도자는 건축비부터 인허가 대행비, 각종 공사비, 취득세, 상수도, 전기가스 공사 등을 전부 세매, 건축에 총 7억 7,740만 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선 윤 의원 측이 비상식적인 거래를 하면서 중개자나 매도자와 금전적 비리를 저질렀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재판부는 중개자나 매도자 모두 피고인들로부터 금품 이익이나 대가를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서울 마포구 부지를 고집하던 정대협 측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가 서울근교를 먼저 요청한 점, 정대협이 용인, 안성 등 지역에서 20여 개의 주택을 답사한 점, 매도자가 요구한 10억 원을 7억 5천만 원으로 감액해 거래한 점 등을 종합해 윤 의원 측의 배임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횡령 혐의. 법원은 왜 5.8%만 횡령으로 인정했나? 재판부가 횡령으로 인정한 금액 1,718만 원은 검찰이 기소한 횡령액 1억 37여만 원의 5.8%가량이다. 나머지 94%는 어떻게 지출된 금액일까? 재판부는 나머지 8,319만 원은 대부분 정대협 활동과 운영에 쓰였다고 봤다. 지출 명목이 적힌 일부 이체 내역을 보면 땡땡 할머니, 선물, 땡 점심, 강화 수련회 등이 적혔다. 나머지 각종 식당이나 휴게소 등에서 결제된 체크카드 내역은 윤 의원이 법정에서 정대협 활동에 따른 지출임을 소명해 횡령 무죄가 인정됐다. 예로 요가 강사에 지출된 내역도 정대협 활동가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매주 1회 요가 교실을 진행하면서 지출된 강사비라는 점을 소명해 재판부에 받아들여졌다. 윤 의원은 횡령으로 인정된 1,718만 원 대부분도 사무처 직원들 간식비, 회식비, 외장하드 구입비, 활동경비 등에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횡령이라고 봤다. 횡령액 중엔 사무실 주변을 배회하던 유기견을 동물병원 및 애견 호텔에 맡긴 금액 24만 원도 포함돼 있다. 횡령액 중 일부는 윤 의원이 실수로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거나 지출 용도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포함됐다. 정대협이 윤 의원의 출장비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이중 보전된 사례도 8건 포함돼 있다.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검찰은 1심 판결이 증거와 법리,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무죄로 판단된 각 지출권들이 고의와 불법 영득 의사가 추단됐는데도 정대협 활동에 사용했을 가능성만으로 무죄가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 시민사회장에 대한 검찰 이해부족 고집은 재판부 2020년 논란 당시엔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고 김복동 씨의 장례비를 개인 계좌로 받은 사실 때문에 회계비리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이 장례비를 법에 정해진 모집 사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관할 등록정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법상 기부금품으로 보고 윤 의원이 이 등록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법 적용은 사회운동가의 시민사회장 성격과 기부금품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등록 절차에 통상 1에서 2주가 소요된다는 점에 비춰 누군가의 죽음을 미리 예견하고 모집계획서 등을 작성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고 기부금법의 모집등록제도가 모집등록증이 발급되길 기다렸다가 장례식을 진행해야 한다거나 등록증 발급 이후부터
장례비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든 시민사회장에 이를 일률 적용하게 되면 장례비 모집 사용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민사회장에까지 형사처벌 영역을 확장해 그 문화를 위축시키고 의미와 가치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례비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할 기부금은 맞으나 시민사회장에 따른 장례비 모금이 사회상 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기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시민사회장이란 고인의 삶과 뜻 그리고 죽음에 대한 추모를 넘어서 평소 그가 추구한 가치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를 사회에 표출하는 수단의 기능이자 단순한 장례식을 넘어 시민이 표현의 자유를 영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장례비 모금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등을 모두 인정했다.